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투자 원칙에 대한 얘기고요.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투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트레이딩을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이것도 알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본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같은 종목, 이제 예를 들면, 상당히 잘 갔죠. 상당히 잘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내년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한 12월쯤에 우리 집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년 몇 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돼.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나는 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뺄까? 네. 언제 빼는 게 좋을까? 3개월짜리인 거죠. 3개월짜리.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로 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잘 끌고 왔는데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2달, 3달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된 흔적이 보였던 거죠. 요 이후에 이제 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향후에 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좀 더 들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 투자에 대한 이 매매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향후에 이 횡보를 할 테니 이 어디매에서 팔면 될 것 같다 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윙으로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빼야 되는 시점은 한 3월 초나 또는 2월 한 중순 정도가 되겠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또는 어떤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스윙까지도 같이 알고 있다면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일단 먼저 여기서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윙을 알려주고 이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을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바쁘니 이쪽은 개무시하고 이쪽에만 집중을 하고 여기 얘하고 얘만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얘네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더 큰 수익을. 요즘에 상한가가 30%입니다. 30%라고요. 상한가 쳤는데 나는 10%만 먹어도 만족해. 단기 투자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배우고 나면 그걸 알게 되니까. 일단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나중에 읽을 책이에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필독서니까 나중에 읽을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답니다.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손절 금지.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손절 금지는 이 우량주라는 가장 큰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우량주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가 아니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폐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손절을 해야죠.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량주예요.
우량 주면 손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져도 제가 삼성물산 지금 들고 계신 것 중에 삼성물산의 예를 들면 주가가 떨어져요. 하락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이 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팔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딱 두 개인 거죠. 아,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그죠? 아, 지금은 이제 얘로 바뀐 것 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대세 하락인 거죠. 대세 하락.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이 아무리 사고 있다고 해도 지금 외국인은 지금 투자 물량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도 이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건 큰형님이라고 했고 제가 둘째 형님이 기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차트의 움직임과 이 차트의 움직임 보시라고 했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성물산의 주포는 기관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기관이 사야 얘가 오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은 얘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큰 대세는 이 기관이 결정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삼성물산 자체가. 그러면 이 기관의 움직임이 무진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삼성물산에서의 이 좀 큰 그림은 이것도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없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큰 그림 분기죠. 그죠? 최근에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1Q가 굉장히 이 숫자가 좋죠. 12%에 100%니까 매출도 18%에 78%예요. 그죠? 근데 PBR도 0.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성장주인데, 그죠? 분기로 봤을 때. 근데 차트는 내려가고 있죠. 근데 성장주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재무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근데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포가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이렇게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쫄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나한테는 기회인 거죠. 지금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무진장 지금 사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물량을 더 사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살 거냐? 그 얘기는 이제 매매법이니까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미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종목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매매법을 이제 해야 되고 거기에 위험 관리까지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위험 관리를 얘기한다 그러면 얘 시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총을 봤더니 21조인 거예요. 그럼 초대형주죠. 그러면 내 돈을 여기에 몰빵해도 동켜 이 회사는 안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매년 돈을 번 회사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도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겠네요. 저 종목은. 그죠? 저런 종목을 손절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이거 물론 이제 좀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쫄리긴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지지선저항선을 저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있지만 이 종목을 기준으로
이 지지선 저항선을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보면 저항선도 안 좋지만 아직 지지선도 굉장히 안 좋은 지지선이 이쪽에서 확정돼서 만들어졌어요. 얘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그린 얘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020년 3월부터 3월 여기죠. 거기에 9월이면 여기니까 1년 6개월짜리죠. 1년 6개월짜리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16만 원이면 8만 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8만 원 선 밑으로도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언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선의 길이가 최소 6개월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 3개월 이상. 돈을 버는 회사니까 성장주였고,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한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거의 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또 무너진 거죠. 이쪽에서.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안 좋아진 거예요. 장기가 두 번 연속으로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 다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지선이 저항선이 된 거거든요. 이 저항선이 지금 여기도 있고 얘도 이제 확정인 거죠. 이 세 개가. 그 상태에서 하나가 더 확정된 거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기 확정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 위기인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삼성물산은.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역대 최저가는 여기죠. 그죠? 여기. 요것도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3년 이상의 지지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가지고 그냥 얼추 얘기만 한 거예요. 큰 그림 얘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칙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샀으면 좋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란 흑자 지속인 거죠. 또는 흑자 폭이 확대되거나. 그리고 이때 왜 오르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종목은 이럴 때 오르고 이럴 때도 오르고 이럴 때도 오르고, 근데 이럴 때는 떨어지고 이럴 때는 떨어지고, 이 내용들이 이제 평생 할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글로벌리 뭐 대세 하락이죠.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외국인은 왜 살까? 재무제표가 굉장히 괜찮죠. 그러면 언제 살까? 가능하면 싸게 사는 게 최고인 거죠. 평단가 낮추는 게 최고예요. 일단 평단가를 낮추는 거. 그리고 괜찮은 종목을 사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분석을 해서 괜찮은 종목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장땡인 거죠. 이해되셨죠? 평단가가 높으면 어떻게 할까? 평단가 낮춰주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종목을 평단가를 낮춰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적자 종목은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스코텍은 아무리 떨어져도 그냥 더 이상은 안 살 생각을 하잖아요. 얘는 안 산다. 얘는 더는 안 살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얘도 이제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없잖아. 지금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여기 해가지고 저점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여기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얘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도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저항선이 얘가 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만 하면 충분히 이제 뭐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는 안 사겠다는 거죠. 얘는. 이유는 이유는 재무추이, 그 중에서도 PBR이 37인 거죠, 지금.
너무 싫다는 거죠, 이런 거. 이해됐죠? 거기에 적자들. 얘가 아무리 여기에 막 흑자 찍어도 이 PBR 30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책에서 막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할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왜 손절 금지를 외치냐? 뭐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주식은 우량주거나 또는 성장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똥주나 잡주다 그러면 손절 금지를 외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캘핑을 하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5% 마이너스 급등락을 막 하고 있는 애를 스캘핑 대상 종목으로 삼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에서 샀는데 얘가 10%까지 떨어졌어. 그럼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내가 선택한 이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우량주거나 성장주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24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수익이 안 와. 그러면 스윙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스윙으로 넘겼는데도 안 와. 그러면은 단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중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물려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각각의 매매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각각의 매매법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상 이 접근은 스윙으로 항상 이 스텝 3 스윙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윙으로 하려고 했는데 스캘핑으로 바로 청산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스윙으로 접근했는데 데이 트레이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 매매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스윙인데 왜 팔았어? 보면은 이제 제가 차트 하나 이제 분봉으로 1분봉으로 띡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스캘핑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좀 약간 다르게 알려드리는 거죠. 약간 다르게. 그렇지만 제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이해되셨죠? 초단타에서 스윙에서 또 단기나 중장기 투자로 전환. 왜 그래도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위기는 곧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났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토막이 이미 나버렸는데 이 종목을 손절할 거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기회는 꼭 온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부강약품이었나요? 네, 부강약품.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한 이 오스코텍은 사실 아니에요. 네, 위기가 오고 있지만 사실 더 큰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스코텍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위기가 제대로 된 위기가 왔죠, 여기. 그렇지만 이 위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물량을 더 늘렸죠, 지금. 물량을 늘렸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위기가 딱 왔을 때 여기서 물량을 확 늘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물량을
늘렸다가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쓸데없이 샀겠냐? 주식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곧 기회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면은 안정적이냐, 내가 지금 사도 되겠냐, 안 망할 것 같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는 게 이제 재무추인데 적자지만 유보율이 700%면 제 생각에는 최소 3년은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200% 정도 줄었다. 그러면 뭐 지금 800%면 한 4년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위기가 왔으면 기회는 언제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선 하나만 긋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은 이 선이 신기하게도 보시면 나는 얘와 얘를 맞췄는데 이쪽도 맞아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니 나는 지금 안 사고 이 이후에 사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이 선의 길이가 6개월, 네, 그걸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왜?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얘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약품도.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부강약품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여기서 상한가를 쳐도 안 삽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선이 그 선인 거죠. 그걸 지금 기다리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위기가 딱 왔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샀으면 나만 마음고생 연락하게 하고 있겠죠, 지금. 그죠? 내 평단가는 여기 어디일 테니까. 또는 여기거나. 안 사길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이 묻히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평가 매매법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락이 한 5%? 횡보가 90%. 그 다음에 상승이 한 5%.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텝 1의 저평가 매매법은 스윙이라고 했죠. 스윙. 그래서 저점 횡보 구간이 90%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 구간 5%.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상승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 하나를 긋고 요날 상승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횡보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싹 횡보로 잡아도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 팔고를 하겠다. 그러면 나는 사고 팔고 막 여기서는 샀는데 뭐 수익이 별로 안 나서 그냥 홀딩 하다가 이쯤 뭐 그냥 한 1, 2%라도 수익 나면 또 팔고 또 사고 팔았는데 더 오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은 반대죠. 그죠? 나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무너진 거죠, 그냥. 그래서 다시 횡보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5%만 하락으로 잡는 겁니다. 5%는 게 이 앞에 5%, 여기 앞에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구간이 됐든 그냥 달로 끊어버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과 나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은 상승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뭐 하나 보이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또 잡아버리고 또 여기서 여기를 또 잡아버리고 그러면 얘가 하락인 거고요. 얘가 하락인 거고요. 그러니까 계단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도 하락인 거고, 그죠? 여기는 없고 얘는 상승인 거고.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 이후로 이제 확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날이 하락인 거죠. 이게 스윙이라는 얘기예요.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고점인 거고 사실 그러면 얘가 상승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바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었던 거고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죠.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고 여기가 저점이었던 거고 나는 얘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고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고점으로 갔다가 저점으로 갔다가 또 한 가운데까지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윙 관점에서.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스윙 관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5% 저점, 90% 횡보 그 얘기가 5%라는 게 계속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충 잡아요. 그런 다음에 보는 거죠. 차트를. 그리고 저점도 대충 잡아요. 이렇게 대충 잡고 그러면 이 차트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차트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랐으니까 얘가 이제 상승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보인 거고. 횡보를 이렇게 본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랐지만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보. 그렇지만 얘는 상승. 여기서 계산 상승을 했으니까 다시 또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날 이후로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상승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저점은 나는 여기를 잡았던 거고. 거기서 5%, 90%, 5%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얘가 상승인 거고요. 얘가 상승인 거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머지는 다 횡보. 5%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대충 잡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그럼 1%라고 할까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적다. 개념이 길고 그렇죠. 많다.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계단 상승, 계단 하락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퍼센티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 구간이 있고 이게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계단 하락인 거죠. 계단 하락.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상승은 계단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큰 문제 없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얘기는 이제 영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